안녕하세요. 찌린식빵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시민사회에 부당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불공정을 외치시나요? 아니면 나의 일이 아니니까 그저 바라만 보기를 선택하시나요? 오늘 찌린식빵에서는 부당함에 맞서는 피타기들의 아주 아름답고도 멋진 행진, 시민 불복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시민 불복종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세계의 다양한 사례로 정확히 시민 불복종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민 불복종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국가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정의 내려보도록 하죠. 이 영상은 작가 하승우의 시민 불복종 좀 아는 10대와 함께합니다. 자,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모두가 yes 라고 외칠 때 혼자 no 라고 외치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많이 어려운 일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no 라고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과는 역시 달라지겠죠? 이처럼 시민 불복종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법 혹은 정책 등에 대항하기 위해 의도적, 공개적으로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풀이하자면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이유 있는 저항이라는 겁니다. 무언가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서 시민들이 모여 옳고 그름을 외치고 정당함을 외칠 때 그것이 바로 이유 있는 저항, 시민 불복종이라는 겁니다. 철학자 존 롤스가 밝힌 시민 불복종에 7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목적이 정당할 것,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할 것,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 성공의 가능성이 있을 것, 그리고 마지막은 처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정당한 일을 했는데 처벌을 받아들인다. 이 의미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민 불복종이 처벌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를 모른 척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넘어간다면 잘못된 것에 의한 피해는 이어지고 잘못된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은 이러한 잘못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 사례를 통해 시민 불복종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로 가볼까요? 인도에는 대표적인 민족운동가 간디가 있습니다. 간디는 영국의 소금 독점 판매, 또 높은 관세에 저항하며 소금 행진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홀로 시작한 이 행진에 나중에는 78만 명이 동참하며 무려 25일 동안 390km를 걷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간디는 영국인들에게 당신들이 그런 불공정한 세상을 만든다면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라는 강력한 시민 불복종을 행했던 거죠. 이러한 간디의 의지를 아주 잘 나타낸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 간디의 소박한 삶을 드러내는 사진으로 많이 보이지 않았나요? 네, 하지만 이 사진은 사실 영국의 의류를 받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직접 옷감을 만들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겠다는 간디의 아주 강력한 시민 불복종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처럼 간디는 당시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인들에게 불공정을 참지 않겠다는 시민 불복종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에는 로자 파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흑인과 백인을 구분짓는 버스 좌석에 저항하며 백인 좌석에 앉았다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몽고메리시 흑인들이 무려 382일 동안 버스를 타지 않는 버스 보이콧 시민 불복종을 이끌어냅니다. 몽고메리시의 흑인들은 인종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무기로 시민 불복종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사례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네, 한국의 세월호 사진입니다. 2014년 수학여행을 떠나던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가족들,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던 이 세월호가 아주 짧은 시간에 제대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침몰해버린 아주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비극사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이 세월호는 아주 많은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라는 선장의 부당한 지시에 누군가가 저항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아주 낡은 배에 왜 무리하게 짐을 실었고 사고 이후에 왜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요? 학생들과 수많은 승객들은 내버려둔 채 어째서 선장과 선원들은 해경에 의해 빠르게 구조되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수많은 물음표에 대답해 주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겁해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촘촘한 촛불의 불빛들이 길을 밝혔고 진실을 원했던 시민들은 끝없이 질문했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아주 평화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런 촛불 시위처럼 시민 불복종에는 아주 대표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비폭력입니다. 이는 단지 폭력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인간에게 또 폭력을 행하는 권력에게 굴복하지 않고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민 불복종의 원칙 비폭력입니다. 지금까지 시민 불복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의로운 국가에 대해 생각이 들게 되는 시점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국가란 바로 시민 불복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외칠 수 있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이 사회, 이 국가에 있어야 정의로운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이 되라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민주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권리를 청소년의 목소리로 낼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을 주저하는 나라여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찐리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